두 번째 프로젝트를 소개하겠습니다. 굉장히 색다른 프로젝트인데요. 책 집필 프로젝트입니다. 노자 쉽게 이해하기 책을 집필하신다고 하시는데 권혁인 작가 스튜디오로 모시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작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네, 본인 소개부터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제 이름은 권혁인입니다. 과거에 뭐 여러 가지 이력을 지녔지만은 뭐 다 생략을 하고요. 예. 요즘 집필에 책을 쓰는데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책 제목을 정하셨나요? 노자 쉽게 이해하기. 예, 가제입니까? 가제로 정하기는 예, 예. 했는데 노자 맨발로 서울에 오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네. 노자 맨발로 서울에 오다. 예, 예. 돈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예. 사실 뭐 노자를 번역한 책들이 꽤 있는데,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노자 번역서들은 거의 다 삼국시대 왕필이라는 사람이 추석을 달아놓은 노자 왕필주 이 추석에 근거를 해서 번역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번역서들을 보면은 말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별다른 차별성이 없습니다. 거의 다 똑같은 번역들입니다. 그리고 앞뒤 문장이 전혀 이어지지 않고 말하자면 논리가 통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아니 수천 년 전에 약 2000 몇백 년 전 분이 노 선생님이신데 늙은 선생님이신데 아니 이분이 뭐 할 일이 없어서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5,000자를 넘게 써놨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대학 다닐 때 처음 도덕경을 접하고 나서 제가 느꼈던 생각은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도저히 앞뒤가 맞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해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구석에 처박아 놨었는데 EBS에서 어느 분이 이제 그 강의를 하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제가 한번 노자를 번역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건방진 생각을 좀 품어봤습니다. 예. 자, 뭐 굉장히 재밌는 프로젝트 같은데 질문들 좀 해주시죠. 이 노자 관련해서는 말이죠. 우리 여기 덕석에서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예. 도울 선생이 번역한 걸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아,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졌는데 선생님께서 쓰신 내용은 저도 관심이 있습니다. 왕필 게 아니고 새로 하신다니까. 그러면 선생님은 내 실력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독자들. 참 어려운 말씀이신데 네.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여기까지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예. 예, 그 자료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예, 그것만 좀 차별화 시킬 수 있다면 예. 나는 도울보다도 유래 친구가 훨씬 잘할 수 있다. 정확한 거다. 이것만 말씀할 수 있다면 충분히 팔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지금 뭐 한번 설명을 예. 좀 해주시죠. 예, 그렇게 할까요? 여기 앞에 마우스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자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이 나왔나요? 예, 예, 나옵니다. 예. 지금 보시면 누군지 아시겠죠? 예.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씨가 그 미국 대통령 오바마 생일을 맞이해서 손수 휘호를 써서 이렇게 증정을 했다고 그럽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상선약수라고 써 있죠. 그러면 이 상선약수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흔히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번역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띄어쓰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붙여 읽으면 붙여 읽는 대로 또 띄어 읽으면 띄어 읽는 대로 그 뜻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 착할 선, 좋을 선 이게 아니고 옳게 여길 선. 그다음 약, 같을 약이죠. 근데 저는 이것을 좋칠 약으로 새깁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바라건대 물을 좋침을 옳게 여기라 이런 뜻이 됩니다.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노자의 핵심 사상 한마디로 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위지요. 또는 무위자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덕경에는 여러 구절에서 이 무위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함이 없다. 이게 무슨 사상이고 이게 무슨 철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해봤던 거죠. 무위는 함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체하지 말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나서지 말라. 잘난 척 나서다가 본성을 해칠 수 있다.
당시는 전쟁이 끊이지 않던 그런 시대였다고 그랬죠. 아무리 높은 지위와 재산과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내 한 목숨 죽고 내 한 몸 다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따라서 나서지 말라. 즉 무위하라. 체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순리다. 네, 저 기능성 속옷 얘기하다가 노자에 대한 우리 작가님의 강의를 이렇게 듣고 나니까 굉장히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는, 아까 나서지 말라 그랬을 때 꼭 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들면서 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가님 말씀하신 이 번역서의 경쟁력은 기존에 있는 번역, 그렇죠? 그 어떤 배경 같은 것들을 잘 지각하면서 있는 그대로를 번역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의역을 하시는 것이 아마 차별성이 저는 아닌가 이제 싶습니다. 의역보다는 예. 직역을 택했습니다. 다만 예, 이 제가 노자 표현을 당시 잘못 드렸네요. 상황, 예. 어, 상황을 이해하고 그렇죠. 예, 예. 번역을 하는. 자,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실 텐데 좀 질문해 잘 주시죠. 소개해 주셔서 잘 들었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 노자 부분은 원체 논쟁이 많은 부분이라서 이게 논쟁이 휩쓸릴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기존에 주장했던 그 논지하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 뭐가 크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핵심적으로. 조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무위라고 하는 것은 함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체하지 말라, 즉 나서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덕경을 번역을 하면서 전체 내용을 무위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즉 한 구절 한 구절이 잘난 척하거나 나서지 말라는 뜻일 것이다. 그러다가는 다칠 것이다. 본성을 해칠 것이다. 바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번역을 했고요. 두 번째, 아까도 조금 나왔지만은 한자라는 게 한 글자가 여러 가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자 한 글자가 여러 가지 뜻을 지니고 있는데 과연 그 가운데 어떤 뜻을 뽑아서 번역을 할 것이냐. 이게 제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자를 선택할 때 한자의 뜻을 선택해서 내가 번역을 할 때 그 선택하는 기준 역시 무위, 함이 없다가 아니라 체하지 말라.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한자를 골라서 번역을 했던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은 한문법은 엄밀하지 않습니다. 엄밀하지 않고 상당히 예외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엄밀하지 않은 한문법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 시대에 맞는 문법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문법을 엄밀하게 적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국내에는 그 번역서들이 한 어느 정도 출간이 제가 되나요? 알기로는 국내에는 얼마나 나와 있는지 예, 제가 예.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한 달에 200종씩 쏟아진다고 하는 게 노자 번역서입니다. 근데 지금 예, 말씀하시죠. 저희들이 사실은 책 저술과 관련돼 가지고는 이게 뭐 이 번역이 옳고 그러냐는 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이제 지금 그 노자의 도덕경을 번역한 게 지금 이제 여기 보면 타겟 고객이 40대에서 50대라고 그렇게 정의가 돼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내가 뭘 전달해 주겠다. 이제 그게 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시청자들이 크라우드 펀딩 쇼를 보고 이제 이게 번역이 잘 됐고 못 됐고를 구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40, 50대한테 뭐를 전달하시고 싶으십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현대 사회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는 거의 뭐 이 경쟁이 그야말로 너무나 심해져 가지고 40대, 50대 중년들 자살률도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 40대, 50대 젊은 나이에 명퇴를 해가지고 시리에 빠져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제가 번역한 도덕경을 읽으면서 좀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난 척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많은 재산을 모았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가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것들만 인식을 한다면 지금 내 처지가 그렇게 비참하거나 또는 초라한 처지가 아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볼 때 처음에 그 프로젝트 프로포저를 봤을 때요. 노자 쉽게 이해하기 프로젝트. 기존의 책들은 번역된 책들은 수도 없이 많지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처음 딱 이 프로젝트를 접하기 지금 설명을 듣기 전에는 좀 뭔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와닿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사실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은 기존의 것을 좀 많이 뒤집고 띄어쓰기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바뀌어야 되고, 그러니까 기존의 설명과는 좀 뒤집는, 좀 다른 해석을 조금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리고 또 그 책 제목은 노자 맨발로 서울에 오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그 지금 제시한 프로젝트란 설명이랑 그다음에 책 이름이랑 사실 저는 잘 매치가 안 돼요. 예. 노자 맨발로 서울에 오다는 제목을 짓게 된 까닭은 우리나라 사람은 노자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이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그 노자 도덕경 8장에 나오는 상선약수라는 그 글귀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노자를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자가 맨발로 서울에 왔다는 뜻은 뭐냐면은 노자의 민낯을 좀 보여주자. 즉 노자가 실제로 하고자 했던 말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보여주자. 그런 뜻에서 처음에는 뭐 노자의 민낯 뭐 이래 볼까 하다가 아무래도 노자가 서울에 왔는데 맨발로 왔습니다. 발을 벗고 왔습니다. 즉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왔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쓸쓸히 돌아가는, 혹은 사람들에게 이해가 돼서 또 받아들여지는 뭐 그런 모습들,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 들어보면서 약간 이제 이 부분은 아까 중요한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상선약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최고선이라는 것은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완전히 다르게 엎어버렸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럼 그걸 과연 우리 대중들이 받아들이겠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메시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40, 50대에게 체하지 말라는 것으로 메시지가 전달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구도를 잘 아실 테니까 핵심 그런 메시지는 뭐냐 이거죠. 그거 뭐 체하지 마는 게 전체적인 메시지냐. 그럼 도라는 게 뭐냐 과연. 저는 책을 몇 번 읽어봐도 그렇습니다. 당장 궁금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도덕경이란 이름이 붙은 까닭은요, 처음부터 도덕경이었던 것이 아니라 한나라 말기, 그러니까 전한 말기에 그 학자였던 그 유향이라는 분이 앞에 1장부터 37장까지를 도경, 그리고 38장부터 81장까지를 덕경, 이렇게 이름 붙인 데서 도덕경이라는 이름이 비롯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도덕경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를, 제 친구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다른 거 전공한 것 같은데 어떻게 도덕 선생이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나 노자의 도덕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도덕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도는, 노자가 얘기하는 도는 우주 만물의 씨앗 또는 우주 만물의 근원에 있는 상, 모습 또는 원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덕이라고 하는 건 그러한 도가, 즉 우주 만물의 씨앗이며 원리인 도가 현실 세계, 물질 세계에 구현된 것, 즉 현실 세계의 원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점들을 책에서는 좀 설명을 해놨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오해하고 있던 도와 덕에 대해서 그런 뜻이 알겠습니다. 아니라고 하는 거. 그다음 작가님 혹시 출간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작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시는지 모르겠어요. 크라우드 펀딩만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예. 여름 이전에 여름이잖아요. 예. 지금 출판사와 뭐 계약은 계약은 돼 있습니다. 계약은 돼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질문 더 있으시면 하나만 더 받고 가겠습니다. 네, 사무총장님. 지금 이 크라우드 펀딩을 하시면 이제 책이 나오고 이제 판매되고 그다음에 또 학원도 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권의 계획, 학원의 계획이 이게 타이밍이 너무 벌어져 버리면 상권을 읽고 뭐 한다. 1년 후쯤에 또 학원을 읽는 거는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뭐 어떻게 되시나요? 이미 원고는 다 작성이 돼 있어서 지금 이제 마지막 수정 작업이 한 10장 정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미 원고는 다 작성이 돼 있고 바로 출판사에 넘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권 학원을 따로 내도 상관이 없고, 상권 학원이 만약 상권이 출간된 뒤에 한 달 뒤에 정도라면 바로 또 학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그 노자가 맨발로 지금 한국에 다시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예. 맨발로 오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의 그 해석을 상당히 다르게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나름대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뭐 근거가 좀 있으실 텐데 말이죠. 전임 다른 중국
그런 해석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다. 네. 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석했다. 이거 뭐 있으십니까? 그냥 그러니까- 아주 독창적으로 해석하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독창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어떤 예. 뭐 능력이나 그렇죠. 그 이런 것에 근거가, 대해서 예. 그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말이 좀 궁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또는 뭐 집안에 학통을 이은 것도 아니고 원래 우리 집안이 한학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전혀 그런 학통을 이은 바는 없습니다. 다만 아마추어이긴 하지만 대학 다닐 때 교양 한문을 통해서 그 한문의 물리를 어느 정도 좀 깨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추어라고 해서 이런 책들을 번역하지 못한다는 법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아마추어가 번역을 할 때 더욱더 신선하고 또는 과감하고 기존 틀에 막혀 있지 않고 갇혀 있지 않고 또는 학자로서 뭐 학계의 그런 여러 가지 인맥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하고도 전혀 부딪힘이 없이 더욱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첫 번째 그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이제 뭐 제 자랑이라면 자랑일 수도 있겠는데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장교로 군 병역을 마쳤기 때문에 장교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개인 시간을 좀 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장교들끼리 스터디 그룹을 조직을 해가지고 사서 공부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충분히 이해들을 하신 것 같고요. 작가님 잠깐 스튜디오 밖에 계시면 저희가 이제 선정 결과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고요. 다시 스튜디오에 모시고 선정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작가님. 예, 잠깐 자리해 주시고요. 그 철학이나 사상에 대한 문제점, 꼬집고 축을 너무 흔드는 시하지 말라고 여기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하나하나도 많아요. 이거 논쟁 거리 하나도 보이는데 그걸 내려면 어떻게 되겠어? 해석하는 자체도 자체에 대해서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죠. 네, 위험. 한자 일반적인 해석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해석이 됐는지 그리고 다양성이라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성을 그래서 이런 뭐 수백 번, 수천 번의 노자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 나는 다른 방향으로 좀 다른 해석을 한번 접근해 보겠다. 이렇게 내놓은 뭐 다양성을 강조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틀린 오히려 해석이라. 기존의 거는 문제를 오해가 좀 있고 틀렸다. 흔드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을 거란 기존에 생각이 이렇게 틀렸다, 오해가 있다 이렇게 좀 단정적으로 말하는 거는 근데 이렇게 체하지 말라 그러는데 조금 네, 굉장히 좀 아쉽네요. 아쉽고 제가 예전부터 이제 강의를 주로 해가지고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정해진 시간이 있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한 듯한 아쉬움 많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거죠. 40, 50대에 이걸 하면 지금 경제 서적을 많이 읽고 왔는데 이제 이 책이 기존에도 많이 나와 있었던 책인데 다시 이제 그쪽이 파고들려면 어떤 책을 쓰기는 그래서 그 메시지가 이게 이제 전달이 나는 이런 걸 전달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나왔던 건 다 번역을 잘못했다.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면 대단히 위험해지죠. 후원 같은 경우는 저자와의 만남 초대권 2장, 그다음에 공익기관의 책을 후원.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책을 하면 번역을 하면 누군가 감수를 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노자 참 재밌는데 이게 쉽게 하고 이렇게 하면 노자라 그 철학 중에서 노자가 제일 그러니까 처음 접하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제일 재밌는 게 노자인데 이게 성경에서 약간 전도서 같은 좀 오히려 40, 50대보다 젊은이들 억지로 하지 마라 흐르는 대로 돌아. 네, 사이트에 올릴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다시 작가님을 모시고 선정 결과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모시겠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작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목이 많이 타셨을 것 같은데 물 한 잔 드셨습니까? 못 먹었습니다. 아, 못 드셨어요? 예. 계속 찍으시느라고요. 아, 그랬군요. 자, 그러면 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분들 마음의 결정은 되신 건데 저희가 통과가 있고 보류가 있고 탈락이 있고요. 보류가 나오면은 이제 심사위원분들 심사평에 근거해서 수정 보완할 부분도 수정 보완해서 우리 제작진과 협의를 하시면 또 사이트에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올려주시고요. 하나, 둘, 셋. 아, 네 분 다 보류가 나왔습니다. 자, 사무총장님, 그럼 어떤 점을 좀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선생님의 뭐 그런 능력이나 이런 걸 다 인정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책이 만들어져서 크라우드 펀딩만 가지고 되면 책을 제작하실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번역의 논리성이나 이런 거는 뭐 독자들이 사서 보는 사람들이 뭐 이 책하고 저 책하고 뭐 틀리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책의 메시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무의의 그런 번역이든 어쨌든 이제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주로 말씀하신 40대에서 50대 사이에 이제 타겟 고객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바쁜 시간에 뭐 자기의 뭐 이런 능력 향상이나 이런 걸 위해서 경제 경영 서적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이런 부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런 쪽에 내가 어떻게 이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게 좀 있어야지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도를 했으니까 좀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우리 제작진하고 좀 한번 말씀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마케팅 부분에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럼 뭐 기존에 그 계약한 출판사와도 좀 상의를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점을 좀 수용 보완해서 계획서를 가지고 오시면 저희 제작진과 상의를 해서 또 사이트에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자자를 찾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쇼에 참여하세요. 크라우드 펀딩 쇼에 출연해 심사를 통과한 프로젝트는 인터넷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공개하고 이곳에서 실제 크라우드 펀딩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소액 투자자들의 17번 프로젝트 투자자를 찾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쇼. 아이디어 상품, 스타트업 기업,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프로젝트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였죠. 기능성 속옷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노자 번역서에 대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네 분 심사위원들 오늘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투자자를 찾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쇼 오늘 보셨듯이 굉장히 다양한 프로들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출연 문의도 좋고요. 후원 문의도 좋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지금 아마 자막으로 전화번호 나가고 있을 텐데요. 02-2000번 4832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후원 참여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되고요. 후원 참여는 1,000원부터입니다.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